자, 반갑습니다. 신경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22장에서 스레드를 마치고 이제 23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23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파이썬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뭐 요즘 시대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안 쓰는 데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교통카드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뭐 이러한 등등 뭐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해도 로그인을 해도 뭐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만 하려 그러면 무슨 뭐 어떠한 작업이나 일을 하려 그러면 항상 그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뭐 로그인 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플랫폼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하면 무조건 그런 내용들은 일단 파이썬이라는 이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UI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벤트가 터지는 것들을 소스 코드로 쫙 우리가 만들어 봤죠. 그죠? TK 인터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회원가입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회원가입 창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러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 회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즉 DB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파이썬에서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SQLite라는 게 있어요. 좀 제일 가벼운 경량화되어 있는 RDBMS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혹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연동을 해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읽어올 수도 있고 또 삭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입력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DB랑 연동을 해서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회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면접을 보러 갈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력서나 이런 데를 보잖아요. 신입사원이든지 간에. 그럼 기본적으로 무슨 언어를 할 줄 아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프론트 엔드냐, 백엔드냐. 백엔드가 낫겠죠. 그래서 파이썬도 백엔드에 속하니까요. 백엔드 단에서 이제 프로그램 뭐 파이썬이나 자바나 C++이나 뭐 혹은 C 언어나 뭐 이런 것 중에 하나 정도는 진짜 마스터는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다룰 줄 아셔야 되고요. 물론 정보 처리 기사나 산업 기사가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이라든지 MySQL 그리고 뭐 또 뭐 있습니까? 요즘에는 뭐 마리아DB도 있고 뭐 많아요. 뭐 티베로도 있고 그래도 많은데 이 근데 대표적으로 알아주는 게 이제 오라클이죠. 오라클과 MySQL이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고 그건 둘 다 같은 회사에서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떠한 언어를 뭐 SQL C쿼리라고도 하는데 쿼리문 배우는 게 바로 SQL문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를 인서트를 하고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조건을 주고 그리고 뭐 그룹을 짓고 뭐 그리고 그룹에다가 또 조건을 주고 이런 등등의 지리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SQL, Structure Query Language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쿼리문을 좀 짜실 줄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걸 못 짜면 아무리 신입사원이라도 이 두 개를 연동을 해서 작업을 하는 회사가 거의 많아요. 이 파이썬이 될 수도 있고요. 자바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리고 C++이 될 수도 있고 뭐 각기 이거는 뭐 그 회사마다 약간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라클을 쓰는 회사, MySQL을 쓰는 회사, 그리고 뭐 티베로를 쓰는 회사 등등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 파이썬도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 언어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괜찮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언어를 습득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문법만 좀 달라요. 데이터베이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한 뭐 MySQL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한 개를 할 줄 안다. 쿼리를 좀 칠 줄 안다. 그러면 약간의 문법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항상 주문을 합니다.
일단은 백엔드 프로그램 한 개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DB를 연동할 줄 알고 쿼리를 좀 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기사,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제 이제 자격증 중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자격증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한국 데이터 진흥원인가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서 SQLD라는 게 있고 SQLP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QLD나 아니면 국제 오라클에서 제공을 하는 자격증을 인정해주는 OCP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OCP도 있고 OCA도 있고 뭐 이런 것들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보 처리 기사나 산업 기사는 반드시 따셔야 되고요. 이쪽으로 나가실러 그러면 취업을 하실러 그러면 따셔야 되고, 그리고 그에서 OCP나 아니면 SQL이라고 SQLD, 이거는 이제 SQL, SQL, SQL문의 디벨로퍼의 약자입니다. 이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따시면 그래도 나는 백엔드 단에 언어 할 줄 알고, 그리고 SQLD 있으면 혹은 OCP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좀 다룰 줄 안다라고 이력서에서 그거를 자신을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그에 관련된 프로젝트도 있어야 되겠죠. 아시겠죠? 포트폴리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 세 가지를 과정을 마칠 때는 다 가지고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애들이 취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아무튼 이거는요, 예, 제가 드린 말씀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이쪽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짜 100%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도 취득을 하셔서 꼭 좋은 입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경력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기 위해서 팀으로 짜시든 아니면 혼자 하시든 간에 두 명에서 한 네 명 사이 혹은 세 명 사이 정도로 해서 걸쭉한 하나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동영상으로 찍어서 홍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기술을 통해서 만들었다 어떠한 스케줄 해서 그럼 장표 PPT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첨부를 해 두신다면 그런 걸 보고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가거나 아니면 헤드헌터를 통해서 입사 지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준생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다들 취업을 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일단 각서를 하고요. 자, 한번 보죠. 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보려고 해요. 봅니다. 자, 이 장에서 만들 프로그램을 일단 우선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루는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데이터베이스는 MySQL 책만 한 700페이지, 600페이지 이상 되고요. 오라클 책도 막 1000페이지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파이썬하고 이 SQLite를 연동을 해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파이썬을 DB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하고 조회를 해서 출력을 해서 뭐 이런 등등의 일련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DB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데이터베이스에 전반적으로 이걸 다 알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됩니다. 보통 한 6개월 이상 넘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DB 튜닝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UI 만들고 백엔드 단에 사람들 따로 있고요. 개발팀 따로 있고요. 그리고 DB 엔지니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해가지고 거기에서 데이터 들어오는 거 싹싹 받아내고 DB에서 쿼리가 치고 그리고 좀 늦다 싶으면 튜닝까지 해주고 이러한 DB 엔지니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링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이 IT 쪽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 심도 깊게는 이 장에서는 못 다룹니다. 그거 제가 MySQL 관련돼서 저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DB를 다 제가 파는 게 있어요. 강의를 해놓은 게 있다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좀 강의가 좀 많이 깁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파이썬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이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조회를 하고, 어떻게 필요 없는 거는 서치는 어떻게 하고, 필요 없는 데이터는 어떻게 삭제를 하며, 뭐 그런 것들의 등등에 대해서 아주 SQL 기본 정도만 배울 겁니다.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더 알고 싶으면 책을 한 권 사셔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거기에는 뭐 권한을 주고 권한을 뺏고 뭐 그리고 인덱스가 어떻고 또 뭐 많습니다. 트리거도 어떻고 스토어드 프로시저 그리고 스토어드 함수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PLSQL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 이거는 파이썬이 아니고 뭐 완전 SQL 강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예. 아무튼 많은 반복 학습을 해야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다루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목표는 그겁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과 작동하는 방법, 그리고 파이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 위주로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디테일한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은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운영인데, 자, 우리가 첫 번째는 파이썬으로 작성하지 않고 우리가 SQLite라는 아주 경량화되어 있는 아주 진짜 가벼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직은 SQLite나 데이터베이스가 여러분들이 잘 무엇인지 모르겠죠? 물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DB를 공부하신 분은 넘어가셔도 돼요. 이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한 4강, 5강쯤 돼서 이제 연동하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DB 쪽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후 실습을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완성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점 헤더온, 그래서 SQLite 같은 경우는 점이 닷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그래서 그 쿼리문은 닷으로 시작을 안 하죠. 그래서 닷 헤드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엑셀이라든지 뭐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도 전부 다 테이블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로우 하고요. 그리고 컬럼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뭐 이름 뭐 또 여기 아이디군요. 아이디가 이렇게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 유저네임, 이메일, birth year 이렇게 이거는 네 개의 컬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헤더 즉 열 이름이죠. 그죠? 열 컬럼 이름입니다. 이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on off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off 쓰면 안 나오고요. on 쓰면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점 모드 닷 모드 컬럼 이러면 얘는 뭡니까? 여기 있습니다. 점 모드 컬럼은 컬럼의 줄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기 좋게. 이거는 왼쪽 정렬이죠. 그죠? 왼쪽 정렬로 딱 이렇게 보기 좋게 맞추어 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서 select asterisk 이거는 전부라는 뜻입니다. select는 선택해라는 뜻이죠. 전부를 선택해라. 어디로부터? from이죠. 유저 테이블. 유저 테이블이라는 이러한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유저 테이블로부터 모든 것을 선택해라 이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select asterisk from user table이라고 하면 유저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다 출력해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뒤에 가서 하겠지만 뭐 일단은 한번 듣고 또 듣는데 뭐 문제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을 만들 거는요. 파이썬에서 SQLite를 우리가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파이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음과 같이 윈도우 창이 있는 GUI, TK-인터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는데 이게 완성된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이디가 되겠죠.
우자 이게 사용자 이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뭡니까? 그쵸? 이거는 이메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2002년 출생연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입력하고 입력을 누르면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우자 이렇게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를 입력해서 조회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아니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where라는 조건문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배울 텐데요. 그 where라는 조건문으로 우리가 이걸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쫀을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김도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을 이제 좀 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동안 컴퓨터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 뉴스, 인터넷, SNS 등에서 종종 접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컴퓨터에 무지하신 분들이라도 데이터베이스라면 뭔지는 알아요. 대충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구나 라고는 알아요. 그건 우리 아버지도 아시고 우리 어머니도 아세요. 그러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조작을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추출해내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한 지식은 없을지언정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조차도.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모바일, 핸드폰이죠. 그죠? 모바일, 서버 컴퓨터, 인터넷 환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생활을 할 때 회사 가고 직장인은 회사 가고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니까 이제 학교에 가서 애들 그런 것들 이제 체크도 하고 등등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파이썬을 프로그램을 여러 개 작성을 해 보았는데 데이터 입력이 필요한 프로그램에서는 실행될 때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을 했죠. 뭐 예를 들어서 뭐였습니까? 프롬프트라는 거, 아니 프롬프트가 아니죠. 인풋이죠. 인풋 함수 맞나요? 기억이 안 나네 또. 아무튼 그러한 입력을 했고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하면 또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했다. 즉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았다 이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뭐 콘솔에서만 놀아봤지 그리고 UI 창 만들어서 놀아봤지 좀 해봤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뭡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똑같은 값을 입력하고 또 그 당시에 살아있고 그거는 이제 메모리상에 즉 램에 잠깐 살아있다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휘발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또 입력하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쭉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한번 우리가 입력을 하면 DB에 저장이 되면 이제 우리가 다시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 없다면 지울 필요는 있겠죠.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지운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이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DB를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수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제약 조건이라는 걸 많이 걸어요. PK도 있고 FK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 무결성 제약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DB 공부하시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앞서 파일 처리를 학습했다. 그죠? 파일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죠.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요즘과 같은 빅데이터 시장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그런 것들은 로딩하는 속도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파일에도 한계가 다다랐다. 그죠? 그래서 파일에 데이터를 입력해 놓으면 다음에 입력하지 않아도 파일의 내용을 우리가 리딩해서 리더 함수 이용해서 땡겨오면 되죠. 그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도 배웠다. 근데 파일 처리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좋은 방법으로 데이터 양이 어느 정도 적합할 때, 그 양이 좀 적을 때 말이죠.
적을 때 적합한 형태고요. 대량의 데이터가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즉 공장 같은 경우 있죠. 라인 이런 데에서 그거기 위해서는 하루에 막 몇만 개씩 혹은 몇백 개씩 수천 개씩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전부 다 파일에다가 저장하다가는 난리 나죠. 그죠? 예, 물론 뭐 하루에 100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 파일에다가 하셔도 되는데 이제는 파일에다가 저장하는 경우는 진짜 좀 작은 회사, 그죠? 돈이 별로 없는 회사고 그냥 그렇게 되는 회사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만 요즘에 이제 IT 기업들이나 대기업들,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강소기업들 이런 데는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다 씁니다. 안 쓰는 데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파일 처리로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면 수천 수만 건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무리 없이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동영상도 저장이 되고요. 대용량 문서도 저장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파일에다가 막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어떻게 저장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일 처리 시스템은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만 배우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 다룰 내용보다 훨씬 두꺼운 책을 여러 권 공부해야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이해를 하고 쿼리를 정말 많이 쳐봐야 돼요. SQL문을. 지리어. 이걸 많이 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해낼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역시 조건의 컨디션, 조건식의 일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것을 다룬다라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다 배웠다라기보다는 저도 공부는 다 했죠. 공부는 다 했지만은 회사 가도 쓰는 것만 거의 쓰다 보니까 많이 까먹었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합니다. 다시 보고 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다루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 정도만 배우도록 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뭐 파이썬하고 데이터베이스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의 스펙을 좀 높이려고 그러면 아까 앞서 제가 제일 첫 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SQLD라든지 OCP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하나 마련해 두시는 것도 따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익히려고 파이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리고 파이참도 설치하고 파이썬 3.8.7 우리 그거 설치했고요. 인터프리터 그죠? 그리고 파이썬 쉘도 있었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쉘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파이썬 전용 도구인 파이참을 사용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또한 익히려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DBMS 들어보셨죠? 그죠? DBMS 줄임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 혹은 소프트웨어예요. 시스템 말고 소프트웨어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DBMS 정말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IT에 종사하시려면. 그래서 이렇게 막 물어요. 야, 이거 종류가 뭐야? DBMS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오라클입니다. 이거는 MySQL입니다. 이거는 SQLite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예. 이 DBMS 제품의 종류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제일 큰 게 점유율이 제일 높은 게 지금 현재 오라클이에요. 알겠죠? 오라클은 회사 이름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 저장 시스템의 세계적으로 최고로 돈 많이 버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대기업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오라클을 써요. 물론 셉도 있습니다. 셉도 있는데 독일 거 셉도 있지만
오라클, 미국의 오라클을 많이 쓰고, 이 오라클이 2010년도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 자바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얘들은 칼과 방패를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막 얘네들은 막 페이스북하고 뭐 구글하고 지금 막 소송하고 난리 났어요.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바를 이용해서 페이스북 만들었으니까 사용한 값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크고 힘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SQL 서버라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서버단에 설치하는 거고. 그리고 MySQL 이것도 역시 오라클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액세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MS 오피스 단에 깔려 있는 거죠. 액세스. 그죠? 이거는 뭐 사용하기는 편리하나 이것도 뭐 액세스를 사용하는 데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액세스를 다루지 않아 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참고로. 근데 뭐 배우면 뭐 금방 배우겠죠. 그 다음에 SQLite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가볍고 활용하기 쉬운 데이터베이스 툴인 SQLite 제품을 사용해서 우리는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저도 MySQL하고 오라클을 많이 다루어 봤고요. 그리고 SQLite도 좀 다루어 봤는데 SQLite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억수로 소형차인데 그러니까 오라클이나 MySQL이나 SQL 서버 같은 경우는 거의 중형차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이 오라클하고 SQL 서버는 뭐 중형차, MySQL은 뭐 중소형, 그리고 액세스는 소형, 그리고 SQLite는 완전 경차. 근데 자동차 역할은 다 하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먼저 자 SQLite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데이터베이스, 특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혹은 소프트웨어라고 했어요. 릴레이션 관계형입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과 용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 로우도 나오고 컬럼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레코드라는 것도 나오고 뭐 그리고 뭐 테이블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뭐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도 나오고 뭐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한 용어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SQLite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내용 정도는 알아둬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용어는 이제 모든 분야에 널리 사용된다. 야, 거기 클럽 넣었어? 야, 거기에 뭐 속성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대부분의 생활과 업무는 데이터베이스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SNS 하시잖아요. 그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죠? 이거 하실 때 뭐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려두고 뭐 댓글 달리고 뭐 등등을 해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한 거고 로그 데이터도 다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성 뭐 이런 것들 올라가면 뭐 이제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제 DB 이제 접속해 가지고 막 로그 끌고 막 그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매 거의 뭐 지하철이나 버스 다 이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누가 몇 번 자리에 앉았고 몇 번 표를 끊었고 얼마를 지불했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이 돼요. 신한카드를 쓴다, 삼성카드를 쓴다 그러면 삼성카드 서버, DB 서버죠. 그리고 그러면 뭐 또 이제 뭐 신한카드 서버 그런 쪽에 다 데이터가 날아가서 저장이 확 돼서 그게 정리가 싹 돼서 여러분들한테 정보서가 날아가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버스에서 사용하는 교통카드, 편의점에서 산 바나나 맛 우유 등의 정보도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에 지장이 아니고요. 저장이 됩니다. 저장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이고 대량으로 발생되는 정보를 보관하려면 앞서 배운 파일 입출력 같은 기존 파일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겠다. 그죠? 그죠? 한두 사람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거의 한 6천만 가까이 돼가고 있죠. 5,500만 뭐 이래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구가 다 쓴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파일 뭐 용량 막 미친 듯이 되겠죠. 읽다가 버릴다 봅니다. 그러면.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이제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안된 것이 바로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대량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해 놓은 것 정도로 간단히 정의를 할 수가 있다.
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용자나 시스템이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한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중요한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 빼고는 보안이나 이런 것들은 빼고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공개가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권한을 우리가 사용자마다 이제 전산실에서 회사 전산실에서 뭐 부장이면 뭐 예를 들어서 회계시 회계부장이다. 그럼 그 부장한테는 회계팀에 대한 자료를 모두 다 열어줘야 되고 사원한테는 뭐 그냥 간단한 전표나 아니면 매출 처리하는 거 뭐 이런 장표 처리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열어주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누가 관리하는데 전산실에서 관리를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는 함부로 지우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를 칭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볼까요? 자, 일단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요까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까지만 하죠. 요까지만 설명드리고 요 뒤로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DBMS는요. 계층형 DBMS 하이라티컬이 있고요. 그리고 망형 네트워크 DBMS, 관계형 릴레이션 RDBMS, 그리고 객체 지향형 ODBMS가 있고요. 객체 관계형 ORDBMS로 다 나누는데요.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발전해온 과정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층형은 제일 처음에 등장을 했고요. 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층형으로 이렇게 1대 n의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거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요 한번 구축하면 변경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저도 이 계층형은 써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딱 봐도 이거는 골치 아프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아울러 이쪽에 접근하려 그러면 여기에 있다면 접근의 유연성 자체가 완전히 떨어진단 말이죠. 차가 올라가고 타가 올라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디렉토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또한 임의 검색을 할 때도 또 타고 들어가고 이렇게 서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검색할 때도 어려움을 겪어요. 이게 바로 계층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망형이라는 게 있어요. 망형은 그물과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가 있다. 그 다음에 얘가 세 개를 뿌려요. 이렇게 뿌릴 수도 있고요. N개까지 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분산이 돼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골 때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1대 n의 관계도 되고 1대 1의 관계도 되고 n대 m 다대다 관계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이거는 상대방의 주소를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다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 주소를 알 수 있게끔 포인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긴 좋은데 이 프로그래머가 이거를 설계한 프로그래머가 이거를 운영한다면 크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이어서 받아서 이거를 한다면 그 사람 골 깨집니다.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구조를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저도 이거는 한번 해봤는데요. 머리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게 관계형 RDBMS를 가장 많이 씁니다. 현재 이제 그 다음에 객체 지향형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클래스 만들어서 아시죠? 클래스 객체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뚫려 넣는 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NoSQL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형태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RDBMS가 가장 많이 쓰고 있고 RDBMS가 기초가 돼줘야 이 객체 지향형 그리고 객체 관계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지 아니하지 않고서는 DB를 논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관계형 DBMS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일부 멀티미디어 분야에서는, 왜냐하면 멀티미디어라고 하면 게임 산업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데에서는 캐릭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몬스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그런 것들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으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멤버 변수, 멤버 메소드 이런 거 다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객체 지향형이나 객체 관계형 DBMS를 활용하는 추세이고요. 앞으로도 아마 우리도 이제 RDBMS에서 이제 객체 지향형이나 객체 관계형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가, 뭐 이렇게 이제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에서 잠깐 소개한 오라클, SQL 서버, 액세스, MySQL 등은 모두 관계형 DBMS를 줄여서 RDBMS라고 합니다. 알겠죠? 릴레이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라고 할 수 있다. 또 이 장에서 다루는 SQLite도 역시 관계형 DBMS에 속합니다. 관계형 DBMS의 가장 큰 단점은 시스템 자원을 많이 차지해서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리다는 것인데, 이건 예전 얘기고요. 지금은 최근에는 하드웨어가, 최근이 아니죠. 2015년부터 이제 막 하드웨어가 급성장을 했죠. 그죠? 예. 그래서 하드웨어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트랜잭션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에서 사용하는 SQLite도 다른 관계형 DBMS처럼 SQL이나 개념 등은 동일하게 제공되면서도 그보다 훨씬 가볍게 동작하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SQLite는 바로 실행 파일에 바로 하나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면. 그거 실행하면요, 바로 도스창처럼 SQLite가 딱 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얘는 좀 단점이 뭐냐면 경량형이다 보니까 이제 신텍스 에러라든지 이런 에러가 뜨면 알려주는데, 데이터가 저장이 입력 완료가 제대로 됐다,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결과, 즉 피드백은 안 줘요. 안 나타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러가 났을 때만 알려줘요. 그런 좀 단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SQLite로 기본적인 쿼리문을 좀 저한테 같이 이거 하시면서 좀 기본적인 쿼리문을 좀 배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파이썬과 연동을 할 줄 알게 되면 추후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고 공부할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오라클이나 MySQL을 공부를 하셔서 이제 워크벤치, MySQL은 워크벤치라는 UI 프로그램, GUI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은 SQL 디벨로퍼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상용 프로그램인 오렌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은 피드백,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러가 터졌을 때 어디에서 에러가 터졌는지 에러 코드도 발생을 시켜주고요. 그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제 공부를 하시든지 하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올려놓은 MySQL 보시면 되고요. 알겠죠? 자, 요까지 할게요. 일단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그래서 3절 여기 3번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